안녕하세요. 인체부학 8주를 지나고 9주차 강의인데요. 이번 주는 그 LMS로 그 전체 3교시를 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순환계통 첫 번째 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게 공부한 내용이 이제 혈액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든가 그 내용을 했었고 저번에 말씀드린 혈액 기능이 뭐였었죠? 일단 혈액은 어떤 운반 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어떤 이동작용이 있다. 그다음에 노폐물 배설작용이 있다. 그다음에 어떤 면역작용을 한다. 그다음에 또 체온 조절작용을 한다. 그다음에 또 어떤 호르몬을 또 운반한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듯이 혈액은 어떤 그 용적 중에 우리 몸무게 7 내지 8% 된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45% 정도의 어떤 그 혈액세포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적혈구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머지 50%는 혈장인데 이제 상층에 일단 혈액을 일단 뭐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상층에 이제 있는 것이 이제 혈장이고, 뭐 이제 그 혈장 55%, 적혈구 45%, 네, 백혈구, 혈소판 1%로 이렇게 구성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혈장은 액체고 적혈구는 어떤 운반, 그다음에 백혈구는 뭐 방어, 혈소판은 응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 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일단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심장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심장은 그 두 개의 이제 공간을 각각 갖고 있는데 오른 심방과 왼 심방, 그러니까 우심방, 좌심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두 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오른 심실, 그러니까 우심실, 그다음에 왼 심실, 좌심실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네 개의 방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그 방 사이에 오른심방과 오른심실 사이에는 어떤 끄집혀죽한 세 개의 판막으로 되어 있는 어떤 삼천판이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왼심방과 왼심실 사이에는 두 개 판막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이천판, 승무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반달 판막, 그러니까 반월판이 오른심실과 허파 사이에 어떤 허파 동맥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왼심실과 대동맥에는 어떤 대동맥판이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명했고 또 중요한 건 어떤 심장은 일단 그 자극 전달 체계에 의해서 자극 전달 체계 그래서 자극 전달 체계는 그 첫 번째가 그러니까 굴심방 결절에서 그다음에 방실 결절 그다음에 방실 다발 그다음에 프루킨계 섬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심방으로 또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심실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단 혈액과 어떤 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어떤 그 혈관, 동맥과 정맥 이런 부분을 그 세 교시를 통해서 일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일단 내용을 좀 보면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일단 혈액 그 순환계통을 했었고 일단은 지금 그 여기도 목표는 저번에 이제 그 목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 지지난주죠. 그 중간고사 전에 심장에 대해서 다 혈액에 했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혈관 뭐 구조 종류 그다음에 뭐 온몸순환 가고 허파순환 그다음에 어떤 인체 각 부위의 동맥 그다음에 정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간문맥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혈관인데요. 혈관은 어떤 그 혈액을 운반하는 어떤 통로로서 어떤 인체의 모든 조직과 기관에 어떤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고 어떤 노폐물을 회수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그래서 크게 동맥, 아테리, 정맥, 베인, 모세혈관, 캐필라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얘기했는데 일단 요 내용을 좀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혈관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할게요. 혈관은 어떤 혈액을 운반하는 통로로서 어떤 동맥, 아테리, 그다음에 정맥, 베인, 모세혈관, 캐필라리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맥은 심장에서 혈액을 몸 전체로 보내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벽이 두껍고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굵기는 보통 4 내지 25mm, 어떤 혈관 중에 가장 굵습니다. 그리고 정맥은 몸 전체에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벽이 얇고 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굵기는 약 2 내지 20mm 정도, 동맥보다 가늘어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 캐필라리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아주 가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산소, 영양분, 노폐물 등이 여기서 교환이 돼요. 그래서 굵기는 가장 가는 5 내지 1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서 온 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관에 대해서 더 좀 내용을 더 알아보면 그림을 한번 설명해서 볼게요. 그래서 그 동맥은 중막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탄성이 좋고 정맥은 박간막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잘 늘어나서 혈액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조직과 모세관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하면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이 혈액을 운반하는 관이 정맥, 베인이고 그 다음에 정맥도 혈관의 굵기에 따라서 모세혈관과 이어지는 세정맥, 여기 세정맥 보이죠? 세정맥, 그 다음에 좀 더 굵은 정맥 그리고 심장이 연결되는 대정맥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혈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또 그림 보면서 어떤 동굴 모양 혈관과 연속 모세혈관과 창 모세혈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속 모세혈관 컨티뉴어스 캐필러리, 그 다음에 창 모세혈관 페너스트레이티드 캐필러리, 그다음에 동굴 모양 혈관 사이노소이덜 캐필러리 이렇게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떤 연속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내강이 좁고 그다음에 벽이 연속적이고 물질 교환은 제한적이면서 어떤 대표적인 게 근육과 뇌에 있는 혈관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창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내강은 중간 정도고 벽은 구멍이 있고 또 물질 교환은 중간 정도. 대표적인 게 신장과 내분비라고 합니다. 또 동굴 모양 혈관 같은 경우는 내강은 넓고 벽은 불연속적으로 틈이 크고 물질 교환 같은 경우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대표적인 게 간과 비장, 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암기하는 방법은 한 줄 암기는 예를 들어서 연속 모세혈관, 컨티뉴어스 캐필러리 같은 건 막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너스트레이티드 캐필러리 같은 경우는 구멍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노소이덜 캐필러리 같은 경우는 크고 뚫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 경질막 정맥굴은 사이너스 비너스라고 해가지고 경질막의 두 층 사이에 형성된 정맥혈 통로로서 어떤 뇌에 나온 정맥혈과 뇌 척수액을 모아서 어떤 뇌경정맥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특징을 보면 판막이 없고 혈류 양방향으로 가능하고 근육층이 없으며 벽이 경질막 자체로 이어졌고 내강이 넓고 불규칙적인 단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미막 육모가 돌출되어 있고 정맥혈로 흡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요 구성을 보면 첫 번째 우이시상 정맥골, 여기 보이죠? 우이시상 정맥골 이것은 대뇌 겉면 정맥혈을 수집해서 거미막 육모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가로 정맥골입니다. 가로 정맥골은 여기 보이죠? 가로 정맥골은 좌우 한 쌍으로 되어 있으며 어떤 정맥골 합류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S자 정맥골, 여기 S자 시그모이드 S자 정맥골 해가지고 S자 형태 정맥으로 직접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면 정맥골입니다. 해면 정맥골
이거는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그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의 어떤 특징을 보면 동맥, 정맥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막, 중막, 외막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막이 탄력섬유가 발달되어 있으며 정맥은 바깥막, 즉 외막이 발달되어 있어 잘 늘어나고 판막이 존재하여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 모세혈관은 내피세포 일계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곳을 통해서 어떤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혈액의 순환입니다. 혈액의 순환은 온몸 순환과 폐 순환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온몸 순환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온몸 순환은 여기 그림에서 심장을 기준으로 아랫면에 있는 순환을 말하고요. 여기 아랫면, 심장을 기준으로 아랫면을 말하는 거고 심장의 왼심실에서 심장의 왼심실 여기죠. 심장의 왼심실에서 시작해서 혈액이 대동맥,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을 거쳐서 인체 이렇게 모세혈관을 거쳐서 인체의 각 부위로 운반된 후에 다시 세정맥, 여기 세정맥, 그다음에 정맥, 그다음에 대정맥 이렇게 대정맥을 통해서 오른심방, 여기 오른심방 있죠? 여기 오른심방으로 되돌아오는 순환을 온몸 순환, 체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허파순환인데 이것도 그림을 보면 어떤 허파순환, 폐순환, 필모라리 서큘레이션은 허파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일을 수행하는 순환심장의 오른심실에서 시작해서 여기 오른심실이죠. 여기 그러니까 오른심방에서 들어온 혈액이 오른심실로 내려와서 삼천판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와서 오른심실에서 시작해서 혈액이 허파동맥, 여기 허파동맥 보이죠? 여기 허파동맥을 거쳐서 허파에 이른 후에 허파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 다음 허파정맥, 그러니까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의 왼심방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그러니까 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은 정맥이라고 하고 심실에서 나가는 것을 동맥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것을 폐동맥이라고 하고요. 일단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는 정맥이라고 하기 때문에 폐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혈관 다음으로 동맥입니다. 동맥. 먼저 심장과 연결되는 동맥으로 어떤 대동맥이 있습니다. 대동맥, 여기 보면 대동맥 직접분지 혈관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 대동맥활, 그러니까 아울타 아치라고 해요. 아울타 아치라고 하는데 대동맥활, 여기에서 분지되는 어떤 혈관이 있는데 세 개가 오른 탈머리 동맥, 그다음에 왼 온목 동맥, 그다음에 왼 빗장 밑동맥, 이 세 개가 동맥활에서 직접 분지가 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밑에 대동맥활에서 직접 분지하는 거는 라이트 서비클러 아테리 해가지고 오른 쇄골하 동맥은 동맥활에서 직접 분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은 어떤 지름이 약 한 3cm 정도로 어떤 심장의 왼심실에서 시작해서 심장의 이게 왼심실이죠. 이게 왼심실에서 시작해서 뒤로 굽어서 넷째 허리뼈, 그러니까 넷째 허리뼈 흉추죠. 넷째 허리뼈 높이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맥은 어떤 세 개 부위로 나누는데 오름대동맥, 그다음에 대동맥활, 그다음에 내림대동맥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름대동맥, 상행대동맥, 어센딩 아울터라 가지고 어센딩 아울터 상행대동맥입니다. 오름대동맥은 어떤 왼심실에서 시작해서 대동맥활로 이어진다. 그래서
아올틱 아치로 이어지는 것 같다가 오름 대동맥이라고 하고요. 오름 대동맥의 시작 부위에서는 왼심장 동맥, 레프트 코로나리 아테리, 여기 왼심장 동맥 있죠? 요거와 그다음에 오른심장 동맥,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 여기가 분지가 되어서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왼심장 동맥, 그다음에 오른심장 동맥 이렇게 구분을 하고 여기서 분지해서 나가는 그 동맥을 말합니다. 일단 대동맥궁에 대해서인데 대동맥궁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 팔로 가는 팔머리 동맥, 왼 온목 동맥, 왼 빗장 동맥 같은 경우는 직접 대동맥 활에서 분지해서 나가는 걸 말하고요. 한번 그림을 보면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 활, 그러니까 아올틱 아치, 여기 대동맥 아치 큰 거 있죠? 둥그런 아치라 가지고 이제 그 둥그런 그런 걸 아치라고 하는데 그 아올틱 아치는 오름 대동맥에서 나와서 활같이 구분 부분으로서 대동맥 활에서 머리와 팔로 가는 팔머리 동맥, 여기 팔머리 동맥이 있어요. 팔머리, 여기 이제 팔머리 동맥이라고 합니다. 네, 브레이키오 세팔릭 트렁크. 그래서 여기에서 분지가 다시 내는데 오른 온목 손맥, 오른 온목 동맥이죠. 오른 온목 동맥, 여기 보이죠? 오른 온목 동맥, 라이트 커먼 커러티드 아테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른 빗장 밑동맥, 여기 오른 빗장 밑동맥, 라이트 섭 클레비언 아테리. 이렇게 두 개가 팔머리 동맥에서 분지가 되고요. 또 하나 그 대동맥궁에서 일단 분지되는 것은 팔머리 동맥, 왼 온목 동맥, 여기 왼 온목 동맥, 그 다음에 그 왼 빗장 밑동맥, 이렇게. 그러니까 왼 온목 동맥 같은 경우는 머리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왼 빗장 밑동맥 같은 경우는 왼쪽 상지로 혈액을 공급하는 걸 말하는 거라서 세 개의 어떤 굵은 동맥이 대동맥 궁에서 분지돼서 나온 겁니다. 전체적인 어떤 인체 동맥을 표한 건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일단 숙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내림동맥. 내림동맥은 대동맥 활에서 이어져서 척추 앞쪽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 동맥으로서 어떤 가슴과 배, 장기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 일단 내림 대동맥은 가로막, 우리 횡격막이라고 하죠. 다이아프롬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가슴 대동맥, 가슴 대동맥에 어브도멘 아orta, 가슴 대동맥은 요거는 가로막, 그러니까 횡격막 위에 있고 분포는 어떤 기관지, 식도, 늑간, 그 옆에 그림에서 찾아보면 이게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대동맥, 여기 배대동맥 있죠? ascending aortic aorta, 어브도멘 아orta, 좀 구분이 좀 잘못됐네요. 지금 가슴 대동맥 같은 경우는 소라식 아orta고, 소라식 아orta가 어디냐면, 여기, 요게 소라식 아orta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어브도멘 아orta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부분, 어브도멘 아orta. 그러니까 횡격막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것이 어브도멘 아orta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소라식 아orta. 그래서 가슴 대동맥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브도멘 아orta 같은 경우는 어떤 분포는 간이나 위, 장, 신장에 어떤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허파 동맥입니다. 허파에 이제 동맥이 흘러야 허파에도 영양 공급이 돼야만이, 예를 들어서 그 허파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파 동맥, 아니 허파라는 게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허파는 이제 폐동맥입니다. 폐동맥, 제가 생각한 거는 아까 허파는 어떤 심장동맥인데 허파 동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파 동맥은 오른심실에서 시작해서 폐로 혈액을 보내는 동맥을 말하고요. 시작은 폐동맥 줄기, 여기 보죠? 폐동맥 줄기에서 시작해서 어떤 오른 허파동맥, 오른쪽 라이트 필모리 아테리 가지고 오른 허파동맥, 그 다음에 왼 허파동맥, 여기 레프트 필모리 아테리, 왼 허파동맥을 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산소가 적은 혈액을
폐로 운반하는 관이고요. 어떤 가스 교환 후에, 그러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 후에 어떤 산소화를 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특징은 이게 이제 동맥인데 정맥결을 운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맥인데 정맥결을 운반하는 그 허파동맥. 그래서 아까 그 심방에서 나가는 거는, 심방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러니까 심방으로 들어오는 관은 정맥, 심실에서 나가는 관은 동맥, 이렇게 그 혼돈되지 않게 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심장에서 어떤 폐로 가는 폐순환을 담당하고요. 폐에서 산소화된 혈액은 허파 정맥을 통해서 외인 심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허파 정맥은 동맥혈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동맥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머리와 목에 분포하는 동맥입니다. 주요 동맥은 대동맥활, 그러니까 그 아울타 아치에서 나온 동맥으로서 오른쪽은 팔머리 동맥, 왼쪽은 온목 동맥. 온목 동맥은 이제 경동맥이라 얘기해요. 경동맥. 온목 동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팔머리 동맥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팔머리 동맥. 팔머리 동맥은 대동맥활, 아울틱 아치에서 가장 먼저 분지되는 동맥이고, 오른쪽 머리와 오른쪽 팔에 혈액을 공급하는 통로의 시작입니다. 통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분지 구조를 보면 팔머리 동맥은 곧바로 두 개의 동맥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동맥으로 나누는데, 그 오른 온목 동맥, 여기 오른 온목 동맥 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머리로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오른 온목 동맥입니다. 그다음에 오른 빗장 동맥, 여기 오른 빗장 동맥, 여기 오른 빗장 동맥, 오른 빗장 동맥은 오른쪽 팔로 혈액을 공급하는 어떤 동맥입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은 대동맥활의 어떤 첫 번째 가지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만 존재한다는 거, 요가 비슷한 왼쪽은 왼 운목동맥과 왼 빗장 동맥이 직접 분질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온목동맥, 경동맥입니다. 그래서 온목동맥은 경동맥, 그래서 common carotid artery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인데, 그림 한번 볼까요? 온목 동맥, 그러니까 경동맥, 커먼 카로티드 아르테리 같은 경우는 오른 온목 동맥, 여기죠? 아까 봤었죠? 오른 온목 동맥, 그러니까 팔머리 동맥에서 분질하고, 왼 온목 동맥, 여기 왼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르테리, 왼 온목 동맥은 대동맥활에서 직접 분질하는 두 개를 온목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지 구조는 온목 동맥은 목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손목동맥, 여기 손목동맥 보이죠? 그러니까 내경동맥이라고 하고 뇌로 혈액을 공급하고 가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박간목동맥, 여기 박간목동맥에서 얼굴, 두피로 혈액을 공급해서 그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손목동맥은 가지가 거의 없지만 바깥 목동맥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뇌와 얼굴, 두피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온목동맥, 경동맥,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바깥 목동맥, 즉 외경동맥이 8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동맥, 외경동맥은 방패 연골 높이에서 시작되는 바깥 목동맥은 목과 얼굴에 분포하기 위해서 많은 가지를 내는데, 바깥 목동맥의 아래에서 위로 8개의 가지가 나와서 목, 인두, 혀, 치아, 얼굴, 귀, 머리의 피부와 뇌막에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위갑상동맥, 여기 아까 바깥동맥이 표시 안 해줬네요. 여기 바깥동맥 있고, 여기 보면 위갑상동맥, 여기 위갑상동맥입니다. 그래서 목불뼈의 아래쪽에서 갈라져서 갑상샘과 후두에 분포하는 것이 위갑상동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름인두동맥, 상액인두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뼈 바닥까지 올라가 인두, 입천장, 고실 등에 분포를 합니다. 다음은 혀동맥, 얼굴동맥입니다. 그림을 볼게요.
효동맥, 링골 아테리 해가지고 목불뼈 부위에서 시작하여 여기 효동맥, 목불뼈 부위에서 시작하여 앞쪽으로 가서 혀에 분포를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얼굴동맥, 안면동맥이라고 합니다. 페이셜 아테리, 목불뼈의 위쪽에서 갈라져서 아래 턱뼈의 내면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턱뼈 각의 앞쪽에서 턱을 넘어 얼굴로 올라온 후에 입꼬리를 거쳐서 눈 구석을 향해 올라가면서 얼굴의 여러 부위에 분포하는 것이 얼굴동맥, 안면동맥, 페이셜 아테리입니다. 다음은 뒤통수 동맥과 뒤귓바퀴 동맥입니다. 그림을 설명할게요. 뒤통수 동맥, 여기 뒤통수 동맥이죠. 후두동맥이라고 합니다. 엑시피털 아테리, 뒤통수 부위와 마루 부위에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뒤 귓바퀴 동맥, 후이계 동맥이라고 합니다. 포스테리어 오리큘러 아테리, 그래서 귓바퀴와 뒤통수 부위에 분포를 하는 것이 어떤 뒤 귓바퀴 동맥입니다. 다음은 위턱 동맥과 얕은 관자 동맥입니다. 그림 볼게요. 위턱 동맥은 여기 일곱 번째 여기 위턱 동맥입니다. 그래서 맥실러리 아테리, 그래서 바깥 목동맥의 가장 굵은 가지로서 턱관절 아래에서 아래 턱뼈의 내면을 따라 앞쪽을 향해 수평으로 주행한 후에 날개 입천장 오목, 그러니까 이 구개와 도달한 후에 그 후 치아, 얼굴, 코 안, 그러니까 비강, 뇌 경질 등에 분포하는 것이 위턱 동맥입니다. 여덟 번째, 여기 여덟 번째 얕은 관자동맥, 여기 보이죠? 여기 얕은 관자동맥, 천축 두동맥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 이거는 바깥 목동맥의 종말지로 귓바퀴 바로 앞을 따라서 올라간 후에 관자부와 마루 부위에 분포를 하게 되는 것이 얕은 관자 동맥입니다. 이렇게 8개를 설명드렸습니다. 바깥동맥 다음으로 손목동맥, 내경동맥입니다. 손목동맥은 온목동맥이 경추 4번 루프에서 분지된 후에 뇌와 눈에 혈액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동맥입니다. 3개의 가지로 갈라져서 대뇌의 앞부분과 안구에 분포하는데 그림을 볼게요. 속목동맥, 첫 번째 눈동맥, 안동맥입니다. 옵살믹 아테리, 그러면 눈동맥, 머리뼈 안에 시각신경과 같이 시각신경관을 지나서 시각신경 오목으로 들어가는 동맥으로서 안구와 이마에 분포를 하는 동맥을 말합니다. 두 번째, 앞대뇌동맥, 전대뇌동맥입니다. 안테리어 세브럴 아테리, 손목동맥의 끝 가지로서 뇌의 아랫면에서 안쪽 앞으로 주행하면서 대뇌의 안쪽 면에 분포하고 왼 오른 앞 대뇌동맥은 앞 교통동맥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는 동맥입니다. 세 번째 중간 대뇌동맥입니다. 중간 대뇌동맥,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 뇌의 아랫면에 대뇌의 가쪽 고랑을 따라 뒤 위쪽으로 간 후에 대뇌의 가쪽면에 분포하는 동맥을 말합니다. 다음은 대뇌동맥 고리 설명입니다. 그림을 볼까요? 대뇌동맥 고리, 여기 대뇌동맥 고리 전체를 보면 대뇌동맥 고리는 뇌의 아랫면에서 동맥이 서로 연결되어 형성되는 동맥 고리로서 일명 웰리스 고리, 웰리스 환, 그러니까 서클 오브 웰리스라고 부르며 이는 뇌의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구성하는 동맥은 앞, 중간 대뇌동맥과 뒤 대뇌동맥, 이렇게 전체 앞 대뇌동맥, 중간 대뇌동맥, 뒤 대뇌동맥, 이렇게 그 세 개의 대동맥입니다. 한쪽 혈관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혈류 공급이 가능하고 이 뇌의 허혈을, 그러니까 뇌에 그 혈액이 이렇게 공급이 안 되는 것을 예방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요. 이거는 동맥류가 잘 발생하는 부위가 어떤 교통동맥 부위인데요. 이것이 파열 시에는 지주막 하출혈, 서브렉노이드 헤모리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뇌동맥 고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관련된 그 혈관이 어디라는 것을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대뇌동맥 고리를 아주 매우 표준적으로 잘 설명을 한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앞쪽 구조, 여기 앞쪽 구조이죠. 앞쪽 구조 같은 경우는 그 앞 대뇌동맥 좌우 두 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앞 교통동맥 좌우에 연결돼 있어 좌우 뇌 전방 혈류를 연결하는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중간 연결, 요거 중간 연결, 그 손목 동맥 앞쪽 혈류의 주요 공급원이고 뒤 교통동맥은 그 앞과 뒤에 연결하는, 그러니까 경동맥계와 척추 기저 동맥계를 연결하는 어떤 뒤 교통동맥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과 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중간 연결, 손목동맥과 뒤 교통동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 구조, 여기 뒤쪽 구조입니다. 뒤쪽 구조는 뒤 대뇌 동맥, 그러니까 시각중추를 공급하고요. 기저동맥과 척추동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그 지금 첫 교시 이렇게 그 준비를 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좀 그 혈관이 많다 보니까 동맥 그 많다 보니까 좀 혼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기억을 해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